을 하겠습니다. 자체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올 한 해 자체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순관 의장님과 이기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체행정과 소관 8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데이터 분석 활용 시스템은 우리 군은 미구축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충청남도 올담 데이터 분석 활용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예산은 총 7,130만 원으로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3천만 원, 도시군 민간 데이터 공동 구매에 3,800만 원, 공무원 AO 활용 및 공공 빅데이터 교육에 330만 원입니다. 데이터 기반을 활용한 업무 추진 사례 등 실적 현황은 2025년 빅데이터 분석을 총 7건 수행하였으며 자체 분석으로 체류형 방문객 증대를 위한 야간 관광 분석, 예산군 공공 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예산군 청년 인구 유출 현황 및 요인 분석을, 충청남도 합동 분석 4건은 예산군 주요 축제 분석으로 황토사과 축제, 의좋은 형제 축제, 예산장터 삼국 축제, 융봉길 평화 축제를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군 공공 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 데이터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올담과 예산군 대표들의 집에 게시하여 민간에게 개방하였으며 세월행정 시스템이 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업무의 정책 결정 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한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청년 지원 정책은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지역 함께 살아가는 예산을 비전으로 금년도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4개 분야 40개 사업을 10개 부서가 함께 추진하며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년 청년 일자리 사업 외 17개 사업을 4개 부서가 추진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외 10개 사업을 5개 부서에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 교통 관련 6개 사업을 3개 부서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리고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주간 행사 개최 외 3개 사업을 4개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주도형 참여 확대 분야입니다.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단 운영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생활원, 청년자본 등 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를 말씀드리면 청년생활원 사업은 생활 물품을 무상 대여하여 청년 인구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해 충남도 생활공고 대여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의 날 행사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선호 물품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생활비 절감과 정착 초기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본 사업은 진로 탐색이 필요한 청년에게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 의지를 높이고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향사랑 지정 기금으로 추진 중으로 현재 총 사업비 2천만 원 중 절반인 1천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예산 청년 온담 이용 청년 설문과 타지역 청년센터 사례를 반영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년 취업 역량 강화와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청년 생활인구 관계 인구를 늘릴 타지역 사례 도입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청년 정주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 관계 인구 확대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마음 만들기 사업의 지역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 청년의 장단기 체류를 유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5박 6일의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됐으나 올해부터 1개월 체류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통과에서는 청년마을 활동화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 자원조사뿐 아니라 예산 시그널, 청촌 등 마을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며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삼국축제에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와 협력한 팝업 스토어 이벤트, 연극 등 참여형 콘텐츠를 처음 도입하여 청년 참여 기반의 축제 운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생활인구 이업을 위해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어 청년 온담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청년 온담은 청년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지난 10월 27일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층은 북카페, 온담 오피스, 만물 온담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교육 온담, 스터디 온담, 마루 온담, 요리조리 온담, 쉼 온담, 컴퍼스 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온담은 소규모 강의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청년 도전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년마을 내일 협동조합과 연계해 청년 학기와 지역살이 입소식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청년들의 합숙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터디 온담은 14개 독서대와 장애인석 한석, 오픈형 좌석을 갖추고 있는 개인 학습 전용 공간으로 독서, 과제 수행, 온라인 강의 수강 등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루 온담은 요가, 필라테스, 댄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음, 방짐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리조리 온담은 냉장고, 오븐, 밥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다목적 실습 공간으로 베이킹, 쿠킹 수업은 물론 바닥방수도 되어 있어 공예 수업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쉼 온담은 오픈형 구조로 카페와 같은 분위기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입니다. 1층 북카페와 계단으로 연결하여 공간감을 확장하였으며 향후 교육 작품 전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퍼런스 홀은 책상과 의자 80석 규모로 구축되어 대규모의 강의와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동안 청년 축산인들이 충남 한우계량 동호회 교육과 청년 일자리 사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청년 수요를 반영해 공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향사랑기금, 도비 공모 등 다양한 재원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전산 시스템 백업 변환 및 재난 시 대응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주요 정보 시스템은 통합 백업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있으며 중분 백업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행하고 전체 백업은 토요일 아래 수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주요 정보 시스템으로는 내부 행정용 시스템인 세월행정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등이 있으며 외부망 시스템으로는 예산군 대표 누리집, 예단관광지 국민 여가 캠핑장 누리집, 1100년 기념관 예약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통 기본 시스템에 탑재된 세월행정 시스템, 국가 주소정보 시스템 등은 충남 도청 전산실에 구축된 자연 복구 시스템으로 실시간 백업을 수행하여 재난 재해로 서비스 불가 시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 정보 시스템 재난 시 대응 계획으로는 자치단체 정보 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과 예산군 정보 시스템 표준 운영 절차서에 의거하여 재난 및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중앙부처, 충청남도, 예산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시 인사 업무 처리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직 인원의 직원의 인사 발령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임용의 경우 읍면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급 이하 본청 전입은 전부 제한 기간 경과자 중 업무 수행 능력,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직은 신규 임용자의 의원 면직, 휴직률이 높아 결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10명 이상 신규 임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채 합격률이 2022년 46.7%, 2023년 100%, 2024년 33.1%, 2025년 60%로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업무 특성상 장기간 결혼이 발생될 경우 사업 추진 지연, 안전관리 공백 등 행정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매년 시설직 직무 교육을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규 공무원들을 합동 설계반에 참여토록 하여 실무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설계 이해와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직 공무원들이 직무 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멘토 멘티 제도를 운영하여 조직 적응과 직무 숙련도를 체계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은 시설직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조직 안정성과 행정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무 현황 및 수탁기관의 관리 감독, 두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 운영 기금 사업 발굴, 세 번째 청년 관련 신구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네 번째 전체 마을 방범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첫 번째 예산군 민간위탁 사무 현황 및 수탁기관의 관리 감독은 지난 7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전부 개정된 이후 그 민간위탁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성 심의를 통해서 사회 조례 개정 이후에 사회 개최했습니다. 총 20건의 심의 안건을 했으며 그중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심의는 15건으로 신규 위탁을 5개, 재위탁 7건, 재계약 3건 이렇게 심의하였습니다. 현재 13개 부서에서 39개의 사무를 민간위탁 중입니다. 두 번째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사업 발굴과 관하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서 대상 제한 접수된 사업 중 일반 기부사업 3건과 지정기부사업 2건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기부사업으로는 총 3건 중 경로당 에어블로 보급사업과 치매 환자 1:1 가정방문 프로그램 운영, 예산 청년 생활원 사업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 사업으로 한 그 2건은 청년 자본과 지난 여름 예산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흡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정기부 사업으로 8천만 원을 목표로 모금하였습니다. 현재 80%인 6,5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해 주신 청년 신규 사업 발기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 노력 결과 총 4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비 사업으로 생활 공구 대여 사업과 충남형 지역 특화 청년센터 지원 사업을 도비 확보하여 신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청년 생활원 사업과 예산 청년 자본 사업은 고향사람 기부금 사업으로 지정기부 또는 일반 기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마을 CCTV 확대 설치 사업은 현재 마을 진출입로 CCTV 미설치 마을 및 범죄 취약 지역 등 이장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334개소에 1,126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 소유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에서 제안해 주시고 건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견 공직자 및 인사위에 따른 인사관리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파견 공직자는 충남도청 2명,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6명, 군의회 12명 등 총 20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 군의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전입전출, 신규 임용, 파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인력 배치가 가능해졌고, 이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 의회 결원 보충 인력은 파견으로 충원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12분을 파견 중에 있습니다. 파견 공직자의 인사관리는 모두 원 소속 기관에서 담당하며 승진,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정 등도 원 소속 직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 취지에 따라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파견 비율을 조정하거나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 추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과 소관 공공기관 위탁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 위탁 사유로는 먼저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 인사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매년 의수탁 계획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4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운영사업은 행안부에서 2020년 10월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에 전국 통합 체계 특성상 고도의 정보 보안 및 데이터 관리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행안부가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정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포 신도시 공공시설 관리 등은 위에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예산군 6명, 도청 3명, 홍성군 12명의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내포 신도시 시설물 및 경관관리, 쓰레기 자동 집합시설 운영, 공영 자전거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표준 기준 기록관리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 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시험 및 적용 지원에 해당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매년 의수탁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은 기부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 운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 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공통기반 재복구 전산장비 유지관리, 세울 시스템 운영지원, 온나라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에 해당하여 이 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매년 의수탁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위탁을 통한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 주민자치의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신양면, 대흥면, 덕산면 4개 주민자치의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비 각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충청남도 주민자치의 제한사업 공모에 2개수가 선정되어 대흥면 전통 농법보건 사업, 덕산면 김장 문화체험 사업에 각 800만 원씩 총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8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특화 사업을 공모하여 4,400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그 읍면별 지원 내용은 사교읍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요리교육 500만 원, 대술면 벽화 그리기 사업 500만 원, 광시면 친환경 한방식물 보호제 공동방제 900만 원, 응봉면 노령층 대상 세탁 사업 700만 원, 봉선면 세대공감 놀이마당에 500만 원, 고덕면 고추장 나눔에 300만 원, 신안면 김장 나눔 400만 원, 오가면 천백년길 쉼터 조성에 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12개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총 21개 사업에 4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주민자치별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원드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예산읍 신양면, 대흥면, 덕산면 4개 주민자치회와 그 외 8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25명 이상에서 50명 이하로 읍면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각 읍면 주민자치단센터를 중심으로 문화, 여가, 지역복지 등
주민 소유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주민자치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아이디어 발굴,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주민자치회는 지역 실정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 추진을 통해 자치 역량을 높여가고 있으며 군에서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들 대상으로 사업 발굴 컨설팅, 보탬이 교육 지원 등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수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그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데이터 기반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그 전체 예산은 우리가 예산군이 금년에 7천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7,130. 예, 7천만 원에 군 자체적으로 하는 빅데이터가 3천, 도에서 운영하는 4건에 대해서 3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직원이 우리 전문적인 직원이 있어요? 직원을 그 인전 데이터가 인전 중요성이 인전 대두된 게 제가 알고는 2020년 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 전문직 채용을 인전 하려고 인전 채용 공고를 냈었는데 한 분도 안 오시고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2023년도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전문직이 채용됐는데 이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인전 근무를 했는데 사실 뭐 그 데이터라는 게 이게 뭐 전문직을 채용을 해도 그 채용한 그 효율성이라 그러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좀 떨어진다는 떨어지더라고요. 말씀이시죠? 그래가지고 금년 2025년도에는 출제 일반직 전산직을 채용을 지금 해서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그 이 활성화를 통해서 지금 뭐 이제 예산은 뭐 미미합니다만은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생성이 되면은 이 분석 결과를 우리 군정에 잘 접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쪽 그 분야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좀 담당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금년도 25년도 그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이 그 기반을 통해서 행정 활성화를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행정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 예산군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저희는 안 했어요. 이제 다른 군 같은 경우는 9개 군에서 했고 지금 7개 군이 이제 덜 했는데 이게 이제 구축하려면 10억 지금은 한 10억 내외로 이 구축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거를 이 구축을 하고 또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봐야 되나 이런 거는 좀 사실이 고민이 좀 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잘 돼 있는 게 충남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그 데이터 공동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한 4개 분야에 한 68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충남에서 같이 공동 구매해서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인전 그런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구축을 안 해도 저희 예산군에서는 충남도에는 그 데이터 기반 과가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충남도에 충분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어쨌든 부족함이 없이 저희 이 데이터 이 업무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충남도에서 자료를 받는다는 게 이제 보통 축제에 관한 게 대부분이 많죠. 예, 축제 관련된 축제 것들. 관련된 것도 있고요. 예. 그 뭐 카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분석할 수 있는 그
그 종류가 예. 68종 있어요. 그 자료를 수시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런 자료를 분석 충남에서 하고. 받아서 예. 관련 부서와 이렇게 또 협업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예. 또 서로 공유도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지금 우리 군에는 뭐 자체적인 그런 그 분석 기능을 데이터를 전체를 그 완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받은 자료를 좀 활용해서 우리 군정에 잘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의 보충 질의하실 질문이 있으면 거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시는 분이 정산직 직원분 한 분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누가 했어요 그럼? 이전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 계약직 직원이 있었을 때 이거 사업 뭐 공모 사업 같은 거 받은 거 아니에요? 저희? 공모 사업이요? 예. 공모 사업인가 뭔가 해서 이거 예산 받아가지고 예산 요구하신 걸 제가 기억나거든요. 빅데이터 구축한다고. 그 사업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주요무 추진보고 계획서에 빅데이터 구축한다고 해서 시스템 구축하고 자료 모집한다고 해서 계약직 지금 뽑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과물 어디 있어요? 그게 좀 진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왜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답변이 좀 그래요. 이거 의장님 좀 집행부에 이거 환기를 좀 시켜주셔야 돼요. 자꾸 이 군정 질문하는데 뭔가 가리고 숨기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관계는 어쨌든 개인에 관해서 당시에도 똑같이 질문했어요. 제가 김영준 의원님 자리에서 그때 질의응답 받을 때 빅데이터 관리 어떻게 할 거냐, 통계 관련돼 가지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얘기했습니까? 예? 올담 시스템 가서 보면은요, 세원 유소별 뭐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원 유형별 과세현황, 세목별 과세 통계 뭐 이거 맨날 질의하는데요. 이 데이터 보면은 그 박정수 위원장님 답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 자꾸 뒤처진다니까요. 객관적인 논리 근거 없이 무슨 정책 수행 위반을 해요. 그러고서 그 추진하시던 사업이 시스템의 오류인지 사업하는 용역기관의 문제인지 그걸 추진하던 계약직 직원의 문제인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하고 있으며 그냥 단순히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걸 그냥 계약직에 뭐 전문직이나 누구 뽑았으셨을 건데 그냥 단순히 전산증 놓고 만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데이터베이스 유형 관리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예산군이 굉장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도 뒤처져 있고 이거를 제대로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 읍면사무소부터 올라와야겠죠. 그 과정. 데이터 수집은 충남도에서 그게 안 맞는다니까요,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군정 질문 자리니까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읍면 기초에 있는 데이터부터 해서 저희 거쳐가지고 가져가야지 올담에 올린단 말이에요. 여기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68가지라고 해봐야 저희가 행감 자료 요청하고 했었을 때 읍면 자료 갖다가 취합시켜서 그 자료 갖고 다 올려놓는 것들하고 별반 상이하게 차이 나지 않아요. 이거 매월 현행화시켜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어디냐고요. 이 도에서 이제 공동으로 같이 도에서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하십니까, 과정에? 도에서 저희가 이 올담이 있어가지고 그 보면은 들어가서 보면 뭐 시각화하고 데이터 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가시화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로우 데이터 어디서 갖고 와요? 군에서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군수님이 관심 없어서 이런 거예요. 결국엔 이런 게 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제대로 된 기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도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통계 자료 기초가 돼야 그다음 데이터 분석도 들어가고 빅데이터도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 그래가지고 저희 그 8급인가 7급 직원 중에 뭐 그거에 관련돼서 좀 하던 직원인데 인사이동 나니까 그냥 도로묵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부터 좀 다시 보셔야 돼요. 단순히 뭐 이게 10억이 들어가서 시스템을 정비하느니 마느냐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개념을 지금 예산군은 몰라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분석하고 모집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 박성수 위원장님 대답에 축제 몇 명 왔니 이런 대답밖에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관련돼서 세부적인 거는 제가 뭐 그 심한내 의원님 질문 관련돼서 부질문자니까 한 가지 좀 구체적인 예를 들고 그때 더 상세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준수 위원장님 외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박준수 위원장님의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박준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심한내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 생활원과 청년 자본은 충남도에서 이제 생활면허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현재까지의 참여 현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현재 그 자본은 현재 이제 저희들이 고향사랑 기금 사업으로 네. 지금 지정 기부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청년 생활은 그 공구 대여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는 현재 지금 진행 중에 많이 구비해 놓으시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청년들한테 여론 수렴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서 필요한 공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일부는 지금 구입해 놨고 지금 추가로 이제 네. 12월까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자들이 신청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홍보 매체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지금 홍보는 이제 기존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청년혼담을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월 예. 27일 날 개관해가지고 예. 이제 그 동안은 지금 그 홈페이지 그거로만 지금 홍보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를 지금 개설을 해서 네. 지금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청년이 우리 직원 한 분하고 청년이 3분 일자리로 해서 지금 4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3분이 그런 부분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부금 그 총액에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총액에 목표 금액은 다 도달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아니, 기부금 모금할 때. 어떤 아까 그 이 사업을 할 때 고향사랑 기부제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고 했었잖아요. 예. 거기에 그 기부금이 어느 정도나 이게 청년 자본을 지금 네. 고향사랑 지정 기부로 하고 있는데 목표액 2천만 원이에요. 예, 그 중에서 2천만 원. 현재 1,000만 원 모금했어요. 지금 현재로 1,000만 원. 예. 그러면 내년에 2천만 원 모금이 되면 이 사업을 이제 취업 진로 같은 거 이런 거를 자문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 사업이. 그래서 네. 이거는 내년에 2천만 원 모금이 달성이 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다 2천만 원이 예,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돼야 모금이 돼야 예. 이제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뭐 1,000만 원 하면 연초부터 어떻게 계획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모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돼야지 다 다 돼요? 되면은 다 되면 그러면 뭐 2026년 1월부터 뭐 이렇게 계획은 세워도 되지 예, 않으면은 예. 초부터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네요. 예, 지정 기부 사업이라 우선 목표 달성이 다 돼야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기왕에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예. 목표 달성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거로 인해서 머무르고 싶다 이걸 떠나서 본인들이 여기에서 와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내가 원해서 신청을 해서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연결되어서 이 청년들이 남아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까지 그들을 좀 지원하고 또 그 젊은이들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그런 어떤 자기들한테는 유익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할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제가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그 체류형 예산살이 프로그램 예. 타 지역 사례를 들어서 제안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거 예.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는 지금 현재 또 사업하는 거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 거가 그거랑 약간 부합돼서 가는 사업들이 지금 있는 건가요? 예, 예. 어떤 지금 그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지역사 라보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하는데 초기에는 5박 6일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 네. 현재는 이제 1개월짜리 체류형으로 좀 전환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 중입니다. 이 체류형 그 관광 활성화를 시키려면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숙박 시설이 있어야 그런 것도 좀 추진이 되지. 그게 안 되면은 어떤 한 팀이라든가 이렇게밖에 지금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갖고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할 때는 어디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 개인들이 그 집을 얻어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개인 가정집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빈- 숙박업소 이제 뭐 원룸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각자 이제 그렇게 한다고요? 예, 예. 그러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를 추진할 때 일단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예당에 쉼하우스 같은데 그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랑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주중에 공실로 좀 비어 있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처음부터 한 달 살이 이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주중으로 해서 그것도 좀 활용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2박 3일 와 보니까 거기 참 좋았다. 그래서 다음에는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의 어떤 이미지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이래야 여기 와서 좀 체류하면서 뭔가를 좀 이쪽에서 내가 이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연계하는 거는 한번 꼭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이제 제안 드리는 거는 향후에 이제 추진 가능하다면 그렇게 이제 연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기왕에 청년 정책으로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성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해마다 질의드리는 건데요. 신규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지는 않지만 그 지금 네 건의 정책이요. 사업 말고 신규 사업 말고 정책이요. 그러면 다시 듣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청년 정책의 목표가 뭐예요? 저희들이 이제 청년 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청년이 군수님이 머무를 수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사업이 청년에서 인구 늘리겠다고 하는 사업이고 내년 6월이면 군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4년 동안 군수님이 주 역점 사업으로 인구 정책 사업을 했고 그중에 한 꼭지였던 게 청년 정책 사업인데 예. 저희가 4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요한 청년 정책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저희들이 이제 한 현재 그 4개 분야로 해서 40개 사업을 이제 10개 부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이요. 주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군에서 얻으려고 했던 청년 정책의 최종 목적 4년간 최종 목적은 청년들이 어쨌든 예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인구도 늘어. 한 명만 정착해도 그럼 성공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 공약이? 아니죠. 그렇게 한 분. 구체적인 목표가 그러면 저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4년간? 목표는 어쨌든 말씀드리다시피 예산에서 머무르게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오셔서 이게 4년간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이 군수님 골탕 먹인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최소한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지역을 만들려면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정 목표를 가져서 2026년도까지는 현재 청년 인구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우리는 주요 목표로 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인 정책의 목적과 결과물에 대한 가치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 정책위원 나가서 수탁했죠. 청년 팀장이 있으면 뭐 하냐니까요. 팀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고 맨날 너미 사업 갖다가 긁어부스럼 해가지고 이만큼 사업 추진했어요. 의원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자잘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면 열거한 곳밖에 저희가 더 있어요 예산군에서.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그렇게 지금 근데 제가 너무 폄훼하나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청년 인구가 얼마나 늘었어요? 지금 현재 청년 인구는 지금 22년도 대비 26년까지 해서 청년 인구가 자연 증가 말고 외부 유입의 인원이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대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는데요. 현재 이제 예산군의 청년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연 증가예요. 외부 아니 유입이에요. 그 청년 전체적인 거지. 뭐 유입 뭐신 자연 증가한 것도 있고 또 어떠한 뭐 비율은요? 예? 비율은요? 비율. 비유 예. 청년 인구요? 예. 외부 유입과 자연 증가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그거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 하더라도. 예. 저희가 구체적인 꼴이 없다니까요, 이게. 그거를 제가 숱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 어쨌든 많이 말씀을 하셔서 계속 하면 뭐 합니까? 해당 팀에서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게 청년 인구가 확 늘어나는 게 눈으로 이렇게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22년도에 관련된 사업 설명하신 거, 그 사업 하는 데 있어가지고 3년간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를 갖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지금 명확치 않다니까요. 25년도에 그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 그죠? 청년 거는 행안부 종료되는 사업이 거 아니- 종료되잖아요. 예? 행안부 사업 종료되잖아요. 청년 마을 만들기. 그거 청년 마을 만들기 예. 말씀. 그러면 그 친구들 더 이상 예산에 대한 편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자생력을 갖게 해줄 거냐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로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죠. 지역에서 자리도 잡고 지역의 어떤 문화 사업이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해당 행안부 사업에서 그 고로컬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저 한 가지 사업만 이렇게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타 부서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성과를 아무도 못 말씀하신다니까요. 심지어 경제과 예를 들어볼까요? 일자리 창출한다고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인건비 받는 사람 중에 예산군에 주소 없는 사람 몇 명 있냐고 하면 경제과 지금 답변 못 하세요. 그 청년이라는 그래서 네. 과장님 여기가 또 뭐 그런 걸 따지자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내년 1월 달에는 이런 거를 좀 개량화된 구체적인 목표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약 청년 인구가 2만여 명 되는데 그 중에 살펴보니 자체 증가한 인원도 있고 외부 유입 증가도 있으나 여기서 태어난 자연 증가한 청년들도 떠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더 해야겠죠. 그래서 향후 5년 안에 최소 10% 이상의 청년 인구 증가를 얻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좀 나와야죠. 이게 제가 마지막이라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 믿어요. 의원님 말씀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이 청년이라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요. 지금 의원님은 뭐 쉽게 10%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존치시키기도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이 업무가.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뭐래도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은 예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공모도 해보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청년이 확 늘어나는 예산군이 확 늘어나는 이런 거는 보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청년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들에 있어서 추진하는 것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하신 뭐 군수님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청년 정책의 주된 정책 방향이 소득 증대를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저 같은 청년들이 저도 이제 마지막 청년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심지어 군청 공무원들도 요즘 그거 한다면서요. 예산권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래서 홍보국으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교육 문화에 대한 거, 사회 문화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중점적인 정책 방향을 가지고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와야죠. 지금 그거를 아까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40개 사업을 10개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결과적으로 맨날 하던 거예요. 네? 맨날 하던 거예요. 아니 그 중에는 기존에 하는 것도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예산군만이 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육아에서부터 뭐 일자리라든지 뭐 주거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져야 이제 청년들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할 수가 없다라니까요. 저희가 타 지자체처럼 차라리 청년팀이 없으면은 과장님이 갖고 가신 애로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전속 팀이 있어요. 그것도 자치행정과에 어쨌든 저희 성질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방향에 대해서는 그 정량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거 잘 됐다 못했다 어떻게 감히 판단하겠어요. 지금 성질의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정책의 성질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또 달라요. 직종별로 청년을 볼 것이냐, 농업에 종사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군청에 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임시직 직원에 대한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 갖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요. 5세 단위로 저희가 인구 연령에 대해서 조사 따로 하지 않습니까? 연령별로 또 갖고 있는 게 달라요. 그러면은 직종별로 연령별 5세별로 하면 얼마나 다양한 정책 의제들이 나오겠어요. 근데 저희 청년정책위원회는 자문단 봐봐요. 그거에 대해서 구성에 대한 비율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군수님 공약 중에 이 청년정책만큼은 낙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월달에 주요무 추진 계획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저희가 그래도 긍정적인 목적을라도 알 수 있게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도 저희들은 어쨌든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열심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진짜 이제 전국 최고라고 성과가 자부합니다. 지금 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성과에 대한 것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 저가 만약에 정책 위반자라면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소득 증대라고 볼 것 같아요. 소득 증대. 근데 청년이란 게 이제 청년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가족지원과에서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 팀이 있어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군수님 주요 업전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청년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예산을 더 남고 싶은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등등 중에 어떤 걸 주요 목표를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한 성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봐야 죽은 자식 못 만지기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한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소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김태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해 주실 때에 많은 것을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주민자치가 그 소수의 그 의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25명에서 50명 정도 이내가 의원이라고 그랬죠. 지금 주민자치. 예. 아, 보충 질문이요? 주질문인데. 예. 김태구 의원에 대해서 질의 계속 하시는 거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끝났다. 심한대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서 질의하실 김태규 의원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 주질문 그럼 안 끝난 거예요? 네. 그럼 하세요. 이건 불러가지고 보충 질문이 아닌데. 심한여 의원님 보충 질문은 쪽에서 하셨고 지금 알았어. 강 의원님도 강 의원님 주질문 나갔죠. 네.
근데 왜 내? 심한혜 의원님 질의 내용에서 그래서 그렇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예. 이기론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 예예. 아니 본인의 본질.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회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죠. 예. 우리 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가정보자원 그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45개 시스템 중에서 15개 시스템 정도가 장애를 입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앙하고 연결된 시스템만 이제 장애를 입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게 국민신문고라든지 전자 재난 관리 업무 이런 거 이제 온나라 시스템 이런 게 좀 약간 장애를 입어서 좀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이제 다행인 게 그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재난을 겪다 보니까 이제 국민 홍보가 이제 넓게 잘 됐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로 다 예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오셔가지고 큰 불편이라든지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는데 불편했던 게 이제 빠르게 이제 처리를 못하고 이제 수기로 접수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건 있는데 다행인 게 군민들이 그런 거는 같이 좀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큰 민원은 사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지금까지는 잘 됐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곳이 매우 중요한 그런 모체입니다. 그죠? 예, 뭐 크게는 우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이고 효율성 있게끔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로는 인재로 판명이 났죠. 그거는 제가 그래요? 배터리 작업을 하면서 안전 불감증을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요즘은 시대가 시대니만큼 급속도로 전산 시대로 봐도 정보 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10가지 정도의 애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옛날에 구시대적인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새로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이야기돼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그런 사태를 빌어서 우리 예산군도 좀 유비무한 자세로 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의 정보통신실하고 전산실은 3층에 있고요. 배터리는 그 지하 전기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은 일어날 일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매달 유지보수 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이제 저기 분란되는 리튬 배터리인데 저희는 납축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불나고 이렇게 할 염려는 지금 다행히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질의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자원관리원에서의 그 사태를 즈음해 가지고 우리 군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거든요.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이야기되지 않도록 좀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론 부의장 질의 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론 부의장님의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 시설지 아까 말씀드린 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 46%, 23년도에 100%, 24년도에 33%,
그리고 25년 65% 이렇게 합격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33% 합격을 했으면은 그 결혼은 어떻게 하고 그래 지금 4년 동안 평균 내보니까 한 60%도 안 되거든요. 우리 수급에. 그러면 계속 이게 수급이 딸려서 우리 시설직이 항시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시설직 정수가 대략 몇 명이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토목진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토목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88명인데요. 지금 현재 정원은 이제 수급이 됐어요. 이제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저렇게 이제 24년도라든지 이렇게 계속 이제 채용이 안 됐잖아요. 안 돼가지고 올 초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8명을 채용을 했어요. 경력직 공무원 채용할 때 필기 시험을 보면은 과락이 돼서 정원을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력직 공무원 1회에 한해서 시군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1회에 한해서 올해 8명에 대해서는 그 필기 시험을 안 봤어요. 안 보고 서류하고 면접 시험만 봐서 8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이번 신규 직원 추가로 또 5명까지 채용을 해서 현재는 정원은 다 이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근데 경력직으로 들어오는 게 8급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9급입니다. 9급으로 예. 들어오는데 경력직에? 예, 9급인데 이제 필기 시험을 이제 제외시켜 주니까 그 혜택을 사실 받고 들어오신 거죠. 예, 예. 예. 12명이 지금 각 읍면으로 하나씩 출장 파견 보내면 하나도 없는데 본청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13명입니다. 지금 현재 13명인데요. 지금 네. 한 명 차이가 나긴 하는데 13명인데 지금 신규 아마 그 수습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읍면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시설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에 이 7월달에 집중호우로 각 읍면에 비상이 걸렸었잖아요. 예. 그런데 7월 초 인사를 보면서 제가 좀 답답했던 게 어느 면에 가보니까 전직에 있던 직원이 한 명뿐이 없어요. 팀장급이나 정직이.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각 읍면에 또 배치된 면장님, 부면장님 다 해서 다 언제 보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각 지역 현황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시설직들은 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해가 났는데 어느 마을 어느 해관도 모를 정도로 인사 파악, 현황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직도 시설직이지만은 인사하실 때 특히 각 읍면은 어느 정도 한 50%라든지 30%씩 정의를 해놓고 해야지 이게 한 번에 싹 바뀌는 면이 있다 보니까 전혀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저들 내비게이션 틀고 갑니다. 거기 가서 이장님 집 찾아가서 거기 가서 물어보니 이 현장에 이게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이번 같이 7월달 같이 큰 수해가 났을 때는 더욱이 더 그런 상황을 내가 다니면서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사하실 때 이런 거를 참조하셔가지고 특히 면 단위 같은 데는 직원이 20에서 뭐 한 읍면 빼고는 읍 빼고는 25명, 30명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의 공무직 빼놓고 다 바꿔버리면은 현장에 잠시는 되지만은 이렇게 비상상황이 있을 때 전혀 이게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특별히 더 점검을 해주시고 우리 젊은 직원들이 이게 진짜 부푼 꿈을 꿔고 우리 예산군에 오셨는데 1년도 안 돼서 다 가는 이 확률을 볼 때 너무 저는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더 특별히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시설직들이 이제 근본 7월 17일 날 수해를 입어가지고 읍면장님들이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그건 제가 다 듣고 이제 그 수해 기간에도 읍면장님들한테 저한테 막 항의 전화도 막 오시고 사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경력직 공무원들을 뽑아서 그나마 그 7월 17일 날 다 거기다 읍면에 배치해서 나름은 다 선방을 엄청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래도
일 처리는 그래도 아예 그냥 신규 직원보다는 좀 일 처리를 좀 그래도 잘했다라고 이렇게 운면장들이 끝나고 나서 또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설직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경력을 쌓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이 다른 직렬보다 시설직 토목직들이 유난히 휴직률도 높고 퇴사율도 높아요. 이게 이제 민원이라든지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들 입장에서. 근데 지금 그래도 면회는 또 그냥 잘 그냥 있어요. 뭐 큰 적이 없는데 근데 군으로 들어오시면은 그 이제 사업비가 또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하다가 좀 트라우마 생기고 그만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들이 뭐 토목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어떤 뭐 임금을 올려준다든지 인센티브를 또 특별히 더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이제 보수라든지 줄 수 있는 거는 다 우리 지방공무법의 보수 규정에서 다 주기 때문에 뭐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뭐 선진직연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그게 해소가 되질 않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더라고요. 그분들이 신규 직원들이 왔을 때 팀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어려움을 알아주고 다독여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가서 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만 해주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뭐 퇴직 하신다든지 휴직 하시다든지 이런 거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이제 또 실망이 어려운 데다가 실망이 더 커서 이렇게 다른 데로 이직하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그런 것 좀만 좀 잘해 주시면 그 이직률이나 아니면 휴직률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시설직에 대해서는 좀 고충을 좀 많이 듣고 또 과장들한테 또 얘기를 해줘서 좀 같이 상담 좀 해주도록 하고 이렇게는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뭐 좀 잘 챙겨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근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좀 해주시고 우리 시설직을 뿐이 아니라 기술직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 사람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도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호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서 질의하시고 계시면 고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기론 의원입니다. 우리 이상호 의원님에 대한 본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번 7월 16일 그 갑작스런 수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회 우리 의원님들도 일선에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좀 감동도 받고 또 함께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일을 진척시키는 데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설직에 대해서 본 의원도 뭐 지역구가 예산업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의해서 시설직들은 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점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군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서에다가 그냥 뭐 좋은 점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질의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어차피 예산 국민을 위한 길 바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심 협력을 해서 이루어가야만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시설직 직원들이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도 늘상 이야기하시는데 일만 좀 할만하면은 인사이동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직이 인원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든 간에 힘든 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함께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질의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갖고 시설직에 대해서 많은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좋은 그런 방향을 갖고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태금 의원입니다.
늘 인사에 대한 군정 질문이나 행감대를 말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 산하에 각 읍면이라든가 각 부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시설직 배치를 꼭 해야만이 될 곳도 있을 텐데 행정직도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실무자분들이라든가. 시설직 배치해야 될 네네. 자리에 행정직이요? 예. 그렇게 배치한 자리가 지금 있어요. 몇 프로나 돼요? 많진 않아요. 많진 지금 않아요. 지금 행정직 시설직들이 이제 신규 채용까지 해서 예. 정원을 다 해서 이제 그 배치를 이제 시설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거의 다 했다고 보거든요. 네, 본 의원은 그 시설직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각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사업 분야에 계신 분들 있죠. 팀장님들 분들도 이제 행정직도 있을 테지만은 실무자들 있죠. 7급 정도. 행정직이 그 지역 개발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일단은 사업부서는 설계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지리적이라든가 행정직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 시설직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 지역에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뭐 하천이라든가 뭐 배수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충 눈대중으로 몇 년만 경력을 해도 한 뭐 150m 설계에 뭐가 투입이 얼마큼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해 났을 때도 보면은 그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인사과장님 계시면서 또 다른 과장님이 계시더라도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히 그 전문직을 그 시설팀 이런 분야, 그다음에 환경직이라든가 농림직 이런 분야도 다 자기의 몫에 직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결혼이라든지 이제 마지못할 경우만 다른 직렬을 대체하고 있고 예. 나머지는 가능한 한 다 자기 그 업무에 맞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부터 이제 시설직 채용을 할 때 예전에는 그 토목직을 예를 들어 채용을 한다면 그 토목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공무원 시험 볼 자격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사 역시도 그 자격을 가져야만이 공무원을 또 시험을 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설직업은 토목직 그 분야가 지금 저기 뭐야 없어지고 그냥 채용으로 있어 그 합격하는 부분에 이제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3년 전에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우리 군 산하에 토목직이 채용이 신규가 됐는데 부모님 말씀하시기를 설계 같은 거 도면 이런 거 보기가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직원분들 중에서도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매년 신규 채용할 때마다 네,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굳이 그 전공이 아니어도 네. 시험만 봐서 합격만 하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한 10% 내지 20% 정도가 그렇게 들어오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쨌든 본청에 배치를 해서 그런 거 배우고 설계라든지 이런 거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 뭐 수습 좀 몇 개월 한 다음에 읍면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읍면서 가장 기초적인 그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처우 개선에서 무슨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네. 더 전문직을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여기 공주 산업대도 토목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님의 질의내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강성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견국점이 인사위임에 따른 인사관리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충남도에 파견된 저희 직원들 있잖아요. 예,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인사평가 누가 해요? 인사평가 저희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예요? 예. 뭘 기준으로 해요? 충남도에서 일을 하는데. 충남도에서
어쨌든 충남도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예. 예산군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제 파견된 공무원이거든요. 두 분이 다. 한 분은 네. 우리 농생명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삽교에 네네. 그거 관련해서 한 명 파견했고요. 하나는 그 제2단계 2기 지역균형 발전 사업 하면서 네. 거기 한 분을 파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금평이 오면은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결국엔 금평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결국엔 금평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금평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기준. 금평은- 인사 평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근무 평가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근무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거지 근무 평가를 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인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여러 가지 따지는 것이 있겠지만 예.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금평 아니냐는 거예요. 경력 이제 금평에 예. 경력이 인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군이 갖고 있는 인사 평가에 대한 지침에 있어서는 호봉이 왕이다. 중심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근무 평가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면 등급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예. 등급제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아니 그거는 다 파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금평하는 게 누구예요? 아, 그거- 파견 직원들이요. 그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1년에 2번 금평을 하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제출을 해요. 그럼 자기가 평가를 해요, 자기 스스로를? 금평은 다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본인들이 일단은 작성을 하죠. 그러면은 보면은 자치단체에 대해서 자치단체 기구에 나가 있는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또 누가 합니까? 그분들은 지금 자치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기준은 또 뭘로 갖고 있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금평을 하려면 본인들이 근무 실적을 내야 돼요. 그럼 그 내용을 보고서니 저희들이 이제 뭐 평가를 하는 거죠, 등급별로. 네,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위에 파견직에 대해서는 금평은 어떻게 해요? 의회 파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근거로 해서 평가내는 거예요? 의회도 어쨌든 여기 파견된 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근무 실적을 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그 근무 실적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이제 각자 업무가 있으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본인이 한다? 본인이 근무 실적을 내는 거예요. 뭐뭐 했다. 네. 6개월 동안 뭐 했다 하고 저희들한테 내주시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본인들 일단은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믿고 가야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위구심이 있어요. 자치단체 기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군에서 국민들이 가져야 되는 이익도 있고 부담도 있는데 도야 그렇다 치지면서도 자치단체에 나가 있는 파견 직원들이 과연 잘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위구심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직접 위에 계신 파견 직원들 보면 위장님이 아마 가장 답답해하실 걸요. 의장님이. 왜냐면 저희 이렇게 전체 위에를 운영해 나가시는 데 있어가지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나온 자체적인 평가에 대해 가지고 그냥 그것에 대해 믿고 할 수밖에 없다. 아니 전 그분이 써낸 거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써서 낸 거에 대해서는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뭐 그 여러 사람 있을 거잖아요.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교 평가는 되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다 의회에서요 파견직 직원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직급에 따라서 업무의 범주들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있어가지고 여기 계신 10분의 위원님들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전문위원님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는 간첩이라고 그래요. 속된 말로. 그러면 만약에 그 파견직 공무원 분에 대해 가지고 위에 위원님들이 내부 의결을 거쳐 가지고 파견 공무원을 줄이겠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임기제 전문위원을 뽑겠다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정원에 상관없이 100% 수용하시나요? 그거는 신규 채용 하시거나 지금 파견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견 제도를 파견- 하는데
위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개방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현재 12명에서 6명으로 감축시키겠다. 이러면 100% 수용하세요? 제가 그거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네. 협의를 해서 그렇죠. 과장님 그거예요. 예, 그거예요. 적절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동안 저희는 당연히 전문위원님들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그중에 정말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시는 분도 계셨고 과장님도 알지만 저희 이 과급한 성격을 잘 중재해 주시던 전문위원님들도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객관성을 갖고 그분들이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위에 사무과장을 비롯해서 계시는 파견 직원들이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 평가가 올바랐느냐에 대한 것이 지표가 있고 또한 그 저희 업무 협약 맺은 것에 있어 가지고 기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오늘 당장 위장님이 긴급 회의 소집해서 앞으로 위에 사무과장 등을 비롯해 가지고 뭐 국체제로 전환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홍성은 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등등등해서 인사 개편에 있어서 5급 몇 명, 4급 몇 명, 6급 몇 명 이런 조정하겠다. 이래 가지고 단순 통보한다고 해서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전체 정원의 문제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하면은 지금이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만 갈등의 여지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협약에 있어 가지고 시작은 그렇게 됐다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하는 세밀한 부분, 제가 지금 이건 좀 당혹스럽게 질문 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숙고를 해보셔야 되고요. 디테일한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정책지원관님들이 안정적인 정책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원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집행부 눈치를 봐서도 안 된다. 그래서 최소 임기를 시작하려면 5년 이상 안정적인 임기 보장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하고 위원들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정책지원관이고 저희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가지고 있는데 과연 저희가 신이 아닌데 그 지원관에 대한 평가가 100% 오르냐 저조차를 신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과연 인사에 대한 위해직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기준 이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 파견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와 금평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좋은 거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단기간적으로 뭐 아까 제가 청년정치처럼 이거 이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든 계속 변화가 되어갈 것인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 뭐 항상 위원 시작하면서 뭐 끝나는 날까지 그 임기제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장기간적인 근무 지속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주장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는 과정에서도 인사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공무직 포함하고 한 1,000여 명 전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과장님.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진짜 상상도 못한 사고들 터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작은 조직이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그냥 저희는 어떻게 돼야지 당혹스럽죠. 왜냐면은 예전에 김만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군청은 공무원분들이 하면 되게 30년 정도는 정근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4년에 한 번씩 재계약 여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내년 6월에 여기 계신 누가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요. 그때그때 기준이 또 바뀌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보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의 존중과 행정의 경험이 좀 같이 좀 섞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안을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전 타시구는 전출 제도를 많이 활용하세요. 전출 제도가 뭐냐면 전출 입제도요. 이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제 전출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심사해서 전입을 받는 거예요, 의회에서. 근데 지금 우리 예산군만 지금 지들이 파견 결과로는 지금 많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제들도 한번 어차피 의회에서 이제 뭘 제안을 해주셔야 이제 제들이 그거를 검토해보고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그 의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예,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전문위원님이 계셔요. 6급 전문인 한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계시는 분을 딱 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거나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6급 전문위원이 계신데 이분이 탁월한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위장님하고 위원님들이 6급 사무관 승진시켜야겠다 5급으로. 그럼 무작정 못 받아들이시잖아요. 파견직 직원에 대해서 승진 여부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는 어쨌든 협의를 해서 하셔야지. 어떻게 인사권 안에 저희 전문위원님들은 파견 나온 직이고 네. 그거에 대한 인사권은 예산 군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 군에 있다고 지금 하더라도요. 네. 그동안 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협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무조건 추천을 한다고 해서 100%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집행부 그러니까 사정도 이제 그런 있고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의 좀 기준안을 좀 서서히 좀 만져보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그랬다는 얘기를 저도 전언을 했는데 위장님이 누구를 승진시켜야겠다 마음을 딱 먹으시면 승진 안 시키면 인사에 대해서 불허하겠다 이렇게 목리부리시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면서 한참 뭐 90년대 얘기긴 한데 그리고 누구 보내줘라 누구 뭐 해줘라 이거 안 하면 나는 뭐 예산은 통과 안 시킨다 막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승구 의장님 계실 때부터 정책지원관제도 충남에서 가장 서둘러서 시행을 했고 이런 것에 있어서 위회와 집행부 간의 인사협약에 따른 결과와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충남도에서 최소한 1등 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그래 합리적이다 이런 거를 해서 계속적으로 좀 그 인사에 관해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더욱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인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욕 먹는다면서요. 누군가는 서운해하고 누군가는 또 기뻐하고 한다는데 이게 파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 위회직도 있고 정책지원관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우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피지 못한 것들이 점점 나타난다라는 거죠. 뭐 징계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좀 틀거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정에 계실 때 일단 시작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성우 의원님 질의 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고요. 그냥 우리 그 자치행정과 공통사항은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예. 뭐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과는 다 한국 지역정부 개발원의 정부 전산 거라 다 거기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8건 다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장이 질의 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의 질의 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태우 의원이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태금 의원입니다. 답변하실 때에 구체적인 그 지원 방안을 좀 물었거든요. 근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 각 읍면에 그 집행하는 부분이 있죠. 특화 공모 사업이라든가 예. 뭐 면 단위에 뭐 지원해서 뭐 5천만 원 들어가는 두 곳도 있고 네 곳에 8천만 원 지출한 데도 있고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어디라고 꼭 집어서는 않고 평소에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주민자치가 소수의 의원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데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인원은 25명에서 50명 이내로 그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이 일반적인 지역 사이에서도 그 주민 전체의 의견 같은 걸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그 우리 주민자치 하면은 주민 대표로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는 이제 공무원에 준 역할을 하는 게 주민자치라고 보거든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보다는 일반 사회단체가 그 활동하는 운영하는 그 범위 내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를 누차 우리 간담회 때라든가 감사 때라든가 또 군정질문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잘 운영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소홀하다는 거 느끼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이 주민자치회라는
그 운영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확고하게 뭐가 변화가 돼 있는지 좀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보니까 1999년도에 처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자치회가 생겨서 시범 사업으로 한 예산군 같은 경우는 대응면이 네. 처음으로 2013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인전 그 읍면까지 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어서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2019년도에 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저희도 조례를 그때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예산군에 주민자치회의나 위원회 수가 388명이고 사업을 120개 사업에 11억 2,600만 원을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모든 게 합해인가 11억 2,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네. 지금은 상당히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라는 게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디는 좀 마음에 들고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하고 이런 게 또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제 공모사업으로 또 매년 또 뭐 20개 이상씩 사업을 또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게 잘못한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판단은 아니고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뭐를 하나 했을 때 완전히 이게 또 실패한 경우도 있고 또 잘 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주민자치 원래일을 또 해요. 위원장님들만 매달 해요. 매달 읍면 돌아가면서 그러면 거기 가서 저희들이 계속 이런 사항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더라고요. 어디를 뭐를 해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 본 의원은 뭐 모두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개중에 눈에 딱 보이는 정도까지도 나타나는 자체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를 그 각 부서에서 담당도 있죠. 그 역할하고 틀린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그 담당 부서에서 그 관여를 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건 안 맞는다. 이런 역할도 지적해주고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율성을 아주 완전히 주고서 하면은 이거는 뭐 돈 지출, 보조금 지출하는 거에 그냥 판만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우리 과장님 뭐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여기 공개석상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요거는 꼭 고쳐서 좀 시정 좀 해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비판받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것이 몇 가운데 계속 있어요. 때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 의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소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이기론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99년도 다시 그 주민자치회가 부활이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본 의원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었어요. 이것 때만 해도. 자,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죠. 예. 제가 나오면서 주민자치회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25명에서 50명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즉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예산은만 해도 지금 김진희 회장님이 잘하고 계신데 아마 공모 사업을 여러 개 해가지고 큰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주민자치회의 읍면에서 기본적인 지원만 있지 별도의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운영비하고 회수당은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남전 그 4개면 주민자치회는 2천만 원씩 주고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어요. 나머지 8개 읍면에 대해서는 4,400만 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판이하게 틀려요. 예. 주민자치회는 조금 전에 우리 김태금 의원님께서도 좀 걱정의 우려의 소리로도 이제 하셨는데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서 우리 예산은만 해도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올 2025년도도 앞으로도 우리 주민자치회가 주민과 함께 우리 군의 그 큰 틀을 이끌어가는데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부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의원 질문 내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면 거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권에 대한 군정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